이제 계산 문제가 좀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금 동적 평행 요 단어는 화학에서 아마 제일 쉽다 이거예요. 억수로 쉽다. 그래서 그 쉬운 거 오늘 끝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책 234 필기 준비해라. 자, 단어 제목이 뭐냐면 동적 평행. 동적 평행. 자, 동적 평행에서 우리가 처음에 용어를 갖다가 배워야 되는데 어떤 용어를 배워야 되냐면 가역, 그 다음에 비가역. 가역과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줘야 된다. 이건 용어 설명이 되게 쉬운. 지금 민서는 물리를 안 배웠잖아. 준호도 이거 물리에서 배웠대. 가역, 비가역. 어디서 배웠냐면 연력학 제2법칙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자, 1번에 가역 반응. 요거부터 보자. 가역 반응. 그럼 가역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가역 반응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화학 반응에서 화살표 왼쪽을 반응물을 쓰고 그 다음에 화살표 하고 맞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살표 오른쪽에 생성물을 갖다가 쓰는 게 화학 반응식이잖아. 화학 반응식.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으로 쓰는 요거 있지,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정반응이라고 쓸 겁니다. 정반응.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을 정반응. 그러면 가역 반응은 이거거든요. 가능하다, 역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살표 두 개짜리 배워봅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로 가는 걸 갖다 우리는 역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역 반응이 화학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화학에서 쓰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이 가역 반응이에요. 대부분의 반응이 가역 반응이다.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온 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중에 뭘 외우고 있어야 되냐면 비가역 반응을 외워야 돼. 비가역 반응은 4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우고 가역 반응은 많기 때문에 그냥 책에 나오는 반응식만 쓰면 될 거다. 알겠지?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H2O. 가루하고 L 쓰면 물입니다. 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가 되냐면 증발이 되어서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 또한 나중에 물방울로 다시 응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반응이 가역 반응. 그 다음 너희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 배워왔던 게 어떤 액체가 있어요. 이 액체가 물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여기 초등학교 안 나오나? 중학교 안 나오나? 어떤 액체가 있어, 액체. 그 액체가 이게 물이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 안 들어봤나? 자, 그래서 COCl2 이게 염화 코발트. 염화 코발트. 근데 얘가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얘가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근데 얘가 물을 만나면 있잖아. 물을 만나면 이게 앞에 계속 이걸 쓸 건데 이러면 뭐가 되냐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게 COCl2 점 찍고 6H2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연마가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인데, 자, 봐라. 이거 어떻게 읽는지 잘 말해. 염화, 코발트, 육, 수화물. 이렇게 돼요. 다시. 염화, 코발트, 육, 수화물. 알았지? 자, 다음. 이게 왔다 갔다 반응이 다 일어납니다. 나중에 여기서 물이 첨가되어 보면 다시 푸른색으로 돌아가요. 자, 그 다음. CuSO4 점 찍고 OH2. 쌤 봐라.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지금 쓸 거야. 이거 어떻게 읽으노? 황산, 구리, 오, 수화물. 이렇게 읽어야 되지. 그러면 황산구리가 물하고 섞여져 있으니까 원래 이게 지금 이온으로 있을 거라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있잖아. 황산구리 색깔 무슨 색이에요? 야, 색이 수업하면 안 되지. 이제 화학 끝나가면 누구가 얘기하지? 누구가? 푸른색이야, 푸른색. 구리 이온 푸른색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이 첨가돼. 물이 첨가되면 CuSO4 더하기 OH2 이렇게 반응식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도 가역반 왔다 갔다 다 돼요. 얘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흰색입니다. 물이 첨가되면 흰색이 나와요. 흰색.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반응식이 뭐냐면 자, CaCO3 탄산칼슘이지. 그래서 석회석이라고 부른다. 조개 껍데기. 야가 물에 녹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섞인 물에 녹습니다. 이산화탄소에 섞인 물. 거기에 녹으면 뭐가 됩니까? CaHCO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 석회 동굴이 형성되는 반응. 동굴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고 왼쪽으로 가는 반응이 종류석, 석순 이런 게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그렇죠. 쌤 시간 줄 테니까 이 석회동을 만들어지고 종류석, 석순 되는 반응식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응식 이건 쓰레기. 너희들 석회동물이 뭐냐면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 밑에 석회암이 있을 거 아니야. 석회암. 그럼 이 석회암이 지하수에 의해서 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게 석회동굴 만들어지는 반응, 오른쪽 반응식이고 그 다음 석회동굴을 보면 위에 주렁주렁 이렇게 뭔가 돌멩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종류석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똑똑똑 떨어져서 밑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요게 석순이야. 그래서 요거 되는 반응식은 좀 참고적으로 아니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 필기 바로 2번 비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그럼 비가역 반응은 말 그대로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화살표 한 개짜리인데 얘를 전부 다 반응식이 화살표 두 개짜리야. 맞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화살표 한 개짜리 첫 번째 뭐냐? 연소반. 자, 반응식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메테인 CH4제 메테인 연소반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 이렇게 나와요. 연소 반응이 비가액 반응이라고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너희들이 고2인데 한글로 적어주겠니? 반응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럼 이 반응식을 보고 메테인이 연소 반응이네? 이거 같은 경우는 비가액 반응이지. 이렇게 찾아야 돼요.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이런 마그네슘, 금속. 너희들 금속하고 산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이냐? 금속하고 산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 발생이지? 수소 기체 발생이지. 그래서 수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MgCl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반응식도 보고 금속과 산이 만나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네? 비가액 반응. 그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다음 3번 중화반. 중화반. 그냥 시점에서 나왔어. 자, 중화반.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 때 중화반 배웠습니다. 중화반은 뭐더라? 산, 염기가 만나서 물 만드는 반응. 그래서 산의 대표적인 거 HCl, 염기의 대표적인 거 NaOH, 물 H2O 만들고 그 다음에 NaCl, 염을 만드는. 그래서 이것도 반응식을 보고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물 만드는 반응이네? 그러면 중화 반응이잖아. 그럼 중화 반응이면 쌤이 뭐라 그랬어? 비가역 반응. 네 번째,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도 우리는 반응식으로 주어지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Cl HNO3 이렇게 반응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 요거 있잖아. 앙금 HCl. HCl이라는 흰색 앙금 만들고 그 다음에 NaNO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마지막 반응식도 앙금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네? 그러면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런 식으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앙금을 외워야 될 거 쌤이 앙금 몇 가지 더 적어줄게. 고2 때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앙금 몇 개 배웠냐면 5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고2 때는 그 5개 중에서 2개는 필요 없고 3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썼던 HCl, PbI2, GA, CO2 요 3개. 그래서 이 3개를 보고 요게 앙금이라는 사실은 알아봐야 돼요. 앙금.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책 거기 234쪽 바닥, 234쪽 한 바닥을 갖다 다 배웠던 거다. 자, 책 봅시다. 자, 1번에 정반응과 역반응 이래가지고, 자, 먼저 가로 1번에 정반응 줄쳐. 자, 정반응이 뭐야? 그러면 화살표 뒤에 아니다. 그냥 보자.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 다시 얘기해서 뒤에 줄쳐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 줄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을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합니다. 정반응. 그 다음 그 밑에 역반응 줄쳐서요.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는 반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살표 뒤에 줄쳐. 왼쪽으로 진행하는 반응.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정반응.
왼쪽으로 진행하면 역반응. 그렇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은 그랬는데 그 밑에 가로 1번에 가역 반응 그냥 줄만 펴줘요. 줄만. 가역 반응이 뭐야? 그러면 반응 조건에 따라서 이 줄만 치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을 갖고 우리는 가역 반응.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 물의 증발과 응축 그래서 오른쪽에 반응식이 있습니다. 반응식 줄 좀 쳐라. H2O 화살표 H2O. 그 다음 그 밑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그래서 오른쪽에 반응식이 있습니다. 줄 맞춰라. COCl2 더하기 6개 H2O COCl2 점 찍고 6개 H2O 쌤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이렇게 정리했다. 다음 그 밑에 황산구리 5 수화물 분해와 생성 오른쪽에 반응식 줄 맞춥시다. CuSO4 점 찍고 OH2O 이래 썼으니까 이걸 읽을 때 황산구리 5 수화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CuSO4 더하기 OH2O. 자, 그 다음 마지막 줄쳐라.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의 생성 줄치고 오른쪽에 반응식 줄 다 때려라. CaCO3 더하기 CO2 더하기 H2O 화살표 CaHCO3 2 이렇게 되는가. 이것도 반응식을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2번 비가역 반응 줄쳐라. 그럼 비가역 반응에 해당하는 게 뭐야? 그럼 첫 번째 연소 반응 줄치고요. 오른쪽 눈으로 보세요. CH4 더하기 O2 아 이거 메탄의 연소 반응이네 할 줄 알으세요. 그 밑에 기체 발생 반응 줄쳐라. 마그네슘하고 염산하고 만나면 수소기체 발생하잖아 맞지? 그래서 보고 그 다음 중화 반응 줄치고 오른쪽에 반응식 보니까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물 만드는 반응이네. 중화 반응 비가역 반응. 그 밑에 앙금 생성 반응 줄쳐서 AgCl이라는 앙금을 만들잖아. 그래서 이것도 비가역 반응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는 너희들 비가역 반응 얘기했지 맞지? 그거 외워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구분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됐다. 필기 준비랑. 자, 그러면 이번 단원인 동적 평형 그거 한번 배워봅시다. 필기랑 2번 이래가지고 동적 평형 동적 평행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정반응의 V는 속도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예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동적 평행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동적 평행에 해당하는 예 세 가지만 딱 배웁니다. 첫 번째로 배울 게 상평행하는 상평행은 상태평행, 상태평행. 상태평행이 뭐야?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이 그릇에 물을 갖다 담아놓으면 여기에 있던 물이 자연스럽게 증발을 이렇게 할 겁니다. 증발. 그래서 물을 처음에 두면 증발 속도가요.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되는 걸 갖다 우리는 응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응축 속도보다 처음에는 매우 빨라요. 처음에는 증발을 억수로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밀폐된 용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수증기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방울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응축되고 이럴 때 차이가 안 나겠지.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증발되는 거 3개, 응축되는 거 3개. 그래서 자, 오랜 시간 요거 문제에서도 오랜 시간이라는 걸 표현하는데 이 오랜 시간이 평행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평행에 도달한 건데 자, 어떻게 되냐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같아집니다. 이렇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 그때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선생님 그래프를 하나 뜰 건데 자, 무슨 그래프냐면 자, 여기가 속도 여기가 시간 이렇게 가는데요. 자,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면서 요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발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증발 속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발 속도는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왜 증발 속도가 일정하냐? 얘가 일정한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이유는요. 증발 속도는요. 온도에만 영향을 받고 온도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적었습니다. 너희들 영하 온도에서 증발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영하에서 일어나나? 영하에서 증발이 일어나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이 더 잘 일어나지 맞죠? 온도가 더 올라가면 증발이 더 잘 됩니다. 근데 증발 속도는 온도에만 영향받기 때문에 이 실험할 때 온도를 변화시킨 게 아니거든. 그래서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는 걸 알아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없는데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응축 속도.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같아지잖아. 요걸 갖고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응축 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수증기 양에 비례합니다. 수증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방울로 돌아가는 놈이 많아요. 그렇지? 잘 알아두세요. 근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면 물 갖다 놓으면 증발 처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는 거, 응축되는 거 똑같다 보니까 이 수면은 그대로 일정한 겁니다. 그렇지? 이 수면이 일정하다고 해서 반응이 끝난 거가 아니거든. 계속 증발하고 계속 응축되는데 그 양이 같다 보니까 수면이 일정한 거예요. 그 다음 이 그래프 증발 속도는 온도에만 영향받으니까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해서 나중에 같아지는데 그때가 동적 평형이다. 근데 응축 속도는 수증기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수증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축 속도는 커진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책 잠깐만 보자. 자, 235쪽 책에 보면 자, 1번 동적 평형 출시되어 있고 동적 평형이 뭐야? 그러면 반드시 가역 반응에서 가로차 가역 반응. 우리 이제 화살표 1개짜리 반응식 안 배웁니다. 화살표 2개짜리 가역 반응에서 뒤에 줄처럼 전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줄처럼 그래 되면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그게 동적 평형. 첫 번째 예로 들었던 게 상평형입니다. 상평형 동그라미. 뒤를 볼게.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증기도 존재하고 있고 물방울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알았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혀지면 다 필요 없고 그림만 보면 됩니다. 그럼 그림 설명한다. 잘 봐봐. 제일 처음에 뭘 해가지고 플러스 써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뭘 갖다가 일단 그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요 요게 정발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정발만 일어나겠지. 그럼 정발이 일어나니까 요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겠니? 점점 줄어들겠네, 맞지? 여기 줄어듭니다. 올라보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수증기량이 많이 있겠지? 그래서 응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응축이 같이 이렇게 되면 물의 높이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거든? 그럼 너희들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물의 높이가 계속 낮아져요. 근데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증발하는 놈과 응축하는 놈이 같다 보니까 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보세요. 다음, 그 밑에 요 그래프 있지? 그래프 동그라미 좀 쳐. 그 밑에 그래프 있잖아.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 쌤 잠깐 읽어볼게. 자, 먼저 증발 속도.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 화살표 뒤에 줄쳐라. 일정한 온도에서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 밑에 응축 속도 줄쳐라. 뒤에 줄쳐라. 수증기 양이 많을수록 응축 속도는 빨라진다. 수증기 양에 비례한다 그랬다 그랬지. 그래서 화살표 뒤는 그냥 읽어볼게.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 속의 수증기 분자가 많아지므로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 다음 그 밑에 충분한 시간 줄쳐라. 나중에 문제 풀다가 충분한 시간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동적 평행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됐다. 자, 그 다음 또 필기 준비하지. 두 번째로 얘기할 때는 용해 평행입니다. 용해 평행.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용해도를 배웠는데 용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매가 있어요. 누구면 용액이 되겠다. 근데 화살표 2개짜리니까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해요. 됐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처음에 우리가 여기로 가는 걸 용해 속도라고 했어요. 용해 속도.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걸 석출 속도라고 하겠지만 다시 결정이 만들어지면 석출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클 겁니다.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클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계속해서 용해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래서 우리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지?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불포화라고 그러지. 불포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아졌을 때 그때를 우리는 포화라고 그러지. 만땅 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화됐을 때가 우리는 동적 평행에 도달한 거다. 너희들 동적 평행에 도달했을 때 반응이 끝난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끝났지만 반응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나중에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일단 볼래? 내가 있잖아. 물에다가 흰 설탕을 넣어. 흰 설탕. 풀게 하지 마. 흰 설탕을 넣어서 여기 가라앉는 놈 있고 가라앉는 놈 있고 여기 포화 상태로 만들었어. 더 이상 설탕이 못 녹는 상태로 만들어놨다. 그러더라도 녹는 놈 있고 속출되는 놈 있고 이 양이 같은 상태입니다. 포함이 알겠죠?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노란색 설탕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란색 설탕 먹겠나 안 먹겠나? 노란색 설탕 먹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반응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란색 설탕을 집어넣어도 녹아요. 대신 흰 설탕이 많이 깔아앉겠지. 노란색 설탕이 녹은 만큼 흰 설탕은 더 많이 깔아앉고, 그 다음 그게 빨간색 설탕을 집어넣더라도 또 녹습니다. 알겠죠? 대신 다른 것들이 많이 섭출돼야 돼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평형 상태에 도달해도 반응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책 좀 봐. 2번 용해평형 줄치세요. 용해평형. 용해평형이 뭐야? 그러면 뒤에 줄쳐라. 용의 속도와 섭출 속도가 같아서 거기 줄치면 돼요. 용의 속도하고 섭출 속도가 같은데 그 밑에 글자 어마어마하게 적혀있지만 다 필요 없고 밑에 그림만 보면, 자, 첫 번째 그림 보면 용의 빨간색 화살표 3개, 섭출 파란색이 하나니까 용의 속도가 섭출 속도보다 많이 빨라요. 불포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림 봐라. 빨간 거 용해되는 거 3개, 섭출되는 거 2개. 하지만 아직까지 용의 속도가 더 큰 경우야. 불포화입니다. 세 번째 그림 봐라. 용해되는 거 빨간색 화살표 3개, 섭출되는 거 파란색 화살표 3개. 요때 같아졌기 때문에 포화 용해이야. 요때가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자, 다음 페이지.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에서의 동적 평형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그림만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봐라. 소금을 갖다 녹였는데 Na의 질량수가 눈으로 보니까 23이에요. 23 알겠지? 그럼 23짜리로 녹여서 포화 상태를 만들었는데 그게 숟가락 그림 봐라. 숟가락에 24짜리 염화나트륨을 넣으면 24짜리가 녹겠나 안 녹겠나?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 아까 선생님 이 얘기가 똑같아. 흰 설탕으로 포화 상태로 만들었는데 노란색 설탕 넣는다고 녹거든요. 이것도 23짜리 소금물에서 24짜리 소금을 집어넣어도 녹습니다. 알겠죠? 제일 마지막 화살표만 읽어볼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포화 수용액에서도 염화나트륨의 용해와 섭출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 알겠지?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개 남았다. 줄기준비. 자, 우리가 동적평형 얘 3개를 보는데 첫 번째 산평형 받고, 두 번째 용해평형 받고, 마지막 세 번째 화학평형 볼 겁니다. 화학. 자, 그러면 화학평형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 A라는 반응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B로 바뀔 겁니다. 근데 B가 또 A로 바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A 양은 줄어들 거고 B 양은 점점 늘게 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평형 상태에서는 양이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을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정반응의 속도라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지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실 거예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와 같은 게 화학평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농도가 같다 하면 안 되고 농도가 일정한 상태가 됐을 때가 우리는 화학평형에 도달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봐.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면요. 여기 속도, 여기 시간. 정반응은 반응물이 점점 줄 거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요걸 정반응의 속도를
반응물이 생성물이 증가할 거니까 여기 역반응의 속도라 했을 때 같아진 그 상태가 화학 평형. 그 다음에 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가 농도, 여기가 시간. 물어봤을 때, 자 반응물은요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여기서 일정해질 거예요. 이게 반응물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요 대괄호 쓰는 거는 몰 농도 돼. 우리 화학원에서 몰 농도 배웠지 맞지? 몰 농도입니다. 그 다음 생성물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 이게 생성물의 몰 농도. 그래서 요 뒤로 보면 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요 때가 화학 평형에 도달하는 거예요. 농도가 일정한 게 화학 평형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 시간 봐봐요. 아까 A가 이렇게 B로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항상 요 앞에 뭐가 있냐면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개수. 근데 이 개수가 뭐냐면, 여기가 뭔데, 나중에 여기를 딱 보니까 농도가 2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여기에 농도가 4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반응물이 요거잖아요, 요게 보면 OS2로 바뀌었지, 맞지? 그럼 약 개수는 3입니다. 생성물이 요만은 0에서 4로 바뀌었거든요. 얘 개수는 3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이지, 개수. 근데 우리 1단원에서 이거 안 배웠나? 개수 B는 몰수 B고 분자수 B고, 이거는 빛의 부피 B고, 부피 이런 거 일단은 배웠잖아. 그래서 뭘 계산하고 이러다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요게 평형식에서는요 개수를 분자수라고, 분자수 얘기하면 안 돼요. 개수를 분자수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여기 보면 개수비를 분자수로 그냥 했거든요, 1단원에서. 근데 지금 4단원이야. 4단원에서 화학 반응식 지금 가역 반응에서 이거 지금 평형식 봤잖아. 평형식에서 개수는요 분자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지금 5에서 3으로 바뀌니까, 5에서 2로 바뀌니까 내가 3이라 썼잖아. 농도 변화비가 있거든요. 평형상수식에서 개수는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N2 더하기 3H2O 화살표 2NH3 이래가지고 앞에 개수가 1, 3, 2, 1 있었잖아. 이게 개수가 의미가 뭐냐면 질소 한 분자랑 수소 세 분자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두 분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 속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알겠니? 근데 평형상수식에서는 요 안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반응할 때의 농도비가 개수지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비가 아니에요. 색점 가보겠습니다. 자, 3번 화학평형 줄쳐. 화학평형. 자, 화학평형 줄쳐 쓰면 뒤쪽 한번 봐봐. 화학 반응에서, 자, 줄쳐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 그거 줄치고. 뒤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 그거 줄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탐구 자료처럼 봐라. 사산화이주
질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은 그래서 그 밑에 글자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 자, 지금 그거도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니까 좀 알아서 지금 이산화질소가 NO2에 NO2 여기 지금 무슨 색을 띠냐면 젓갈색을 띈대요. 이산화질소를 시험관에 넣은 다음 실온에 두었더니 젓갈색이 점점 옅어진다는 건 여기 분해가 된다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젓갈색이 옅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 밑에 1번 봐요. 1번. 시험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NO2가 서로 결합하여 사산의 질소 N2O4 요걸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색깔은 무슨 색이냐 무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젓갈색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젓갈색이 옅어지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일정하대요. 평형 상태가 변할 거예요. 앞에 여기 계속 2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그 반응식. 그 밑에 설명. 전반은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고 역반응은 왼쪽으로 가는 반응. 그래서 나중에 반응이 끝나더라도 요 안에는 NO2하고 N2O4하고 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이 시험관 안에서 나타나는 색변화 그래서 처음에는 젓갈색이 점점 옅어진다. 왜? 젓갈색의 NO2가 무색의 N2O4 되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밑에 줄쳐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게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젓갈색은 옅어지지 않는다. 무색의 N2O4 생성하는 전반응과 N2O4가 다시 젓갈색의 NO2로 분해되는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 동적 평형에 도달해서 얘들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왼쪽 그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농도가 이렇게 일정한 그림이 나와 있지 맞지?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237쪽 여기서부터 241쪽까지 지금 문제 풀어요. 수업 시간 문제 풀 겁니다.